전공설계 지원센터, 전공설계 디자인센터 등등도 새롭게 출범하고 있는 대학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공설계라는 것에 대해서 그 단계에 따를 한번 구분을 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또 그거에 따라서 비교과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어떤 매트릭스가 있지 않을까 해서 국내 사례를 기반으로 하여서 이제 우리가 직면한 이런 복잡한 문제, 학생들의 그런 전공 설계를 어떻게 체계적으로 대학에서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실천적인 제안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목차는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그리고 연구 문제, 또 이론적 배경, 방법, 또 결과, 그리고 끝으로 결론 및 제언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구의 배경은 앞에도 살짝 언급을 드렸지만 현재 대학에서 전공 선택이나 진로와 연계해서 어떻게 전공을 설계하는지, 그리고 다전공이라고 해서 복수전공, 부전공 이런 거를 필수로 두고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서 이런 학생의 학업 방향의 어떤 핵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리고 아까 최근에 그 전공 자율선택제나 무전공 입학 같은 것들이 학생 개인의 입장에서는 선택의 복잡도와 복잡성이 굉장히 증가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우리 현실은 대학의 시스템은 어떻게 따라가고 있는지, 그리고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산발적으로 비교과 프로그램, 비교과 활동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운영하고 학생들을 지원하려고는 하나 일부 이제 따지고 보면 조금 그런 전공 설계 발달 단계와의 연계성이라던가 그런 프로그램의 각각의 개별성 때문에 뭔가 하나로 연속되고 일관되는 모습들이 좀 결여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전공 설계를 해야 한다라고 요구를 받고 있지만 우리 대학에서 설계 도구가 이거다, 로드맵이 이거다라고 정확하게 제시를 하고 있는지 그 갭 차이를 좀 줄여야 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구 문제는 일단은 크게 전공 설계 단계를 구분하고 어떻게 구분이 될 것인가,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비교과 지원 요소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논의를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전공 설계 단계별 맞춤형 비교과 지원 매트릭스를 개발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 문제는 진로 발달 이론을 기반으로 해서 학생이 전공 설계 과정을 어떻게 단계화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또 결론으로 내었고, 또 이 단계별로 필요한 지원 요소가 뭐고, 또 현재 대학에서의 현황은 어떤지, 또 각각의 갭은 어떤지를 또 살피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통합해가지고 실무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어떻게 이 매트릭스가 설계할 수 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론적 배경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4개 전공 설계 단계라는 매트릭스를 생각을 해봤을 때 사실 이론적 기반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전공 설계의 개념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로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겠지만 학생이 자신의 진로 방향성과 학문적 흥미를 바탕으로 적절한 전공을 탐색하고 선택하는 과정, 물론 고등학교 단계에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서 진입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학 내에 입학해서도 전과라든지 반수 아니면 여러 가지 단계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재선택이 일어나고 있고 그 단계들이 순환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전공 설계의 지원이 필요한데 아까 잠깐 언급드린 것처럼 단발성으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나 특강보다는 체계적이고 좀 이렇게 연속적으로 순환될 수 있는 그런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론적 기반들을 크게 3가지로 보면 슈퍼의 진로 발달 이론, 첫 번째 이것들은 이제 학생의 발달을 과정이다라고 보는 관점이 가장 크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홀란드의 진로 성격 이론은 이제 개인이 놓여 있는 그 환경과의 적합성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관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푸아드의 진로 결정 수준 이론은 이제 학생이 겪는 이런 전공 설계나 진로 결정에 대한 어려움을 진단하는 근거를 제공하는 이런 풍부한 이론적 배경들이 존재를 하고, 이 3가지 이론을 이제 왜 어떤 학생한테는 어떤 정보가 필요하고 어떤 학생한테 어떻게 상담해야 하고 이런 등등에 대한 이론적 근거가 되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누어 본 것은 사실 이런 일견 보시면 그냥 보셔도
이런 이론적 배경을 굳이 말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 단계이실 거예요. 그래서 전공을 탐색하고, 전공을 설계하고, 전공을 실행해서 공부를 하고, 마지막으로 정교화하여서 이제 사회 진출을 한다라는 이제 4단계로 구조화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전공 설계 단계별로 비교과 프로그램을 이제 맞춤형으로 지원해야 한다라는 게 이제 저의 주장인데요. 그렇게 해야 이제 각각의 비교과 프로그램이 특화되고 연계되어서 학생에게 실질적으로 닿을 것이다. 교과목과 실제 자기가 수업을 듣는 교과목과 이렇게 운영되는 특강이나 프로그램들의 어떤 비교과 프로그램,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비교과 프로그램을 생각하는 개념이 코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엑스트라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교과목과 같이 가는데 그러한 것들을 모두 한꺼번에 지원해주는 개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효과적으로 그 4가지 단계에 맞추어서 지원을 하자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일단은 질적사회로 접근을 했는데, 사실 그 4개의 대학의 실제 모든 비교과 프로그램을 다 뽑아보고 그 학교에서 하고 있는 모든 최근 1년간의 모든 비교과 프로그램과 세부 내용을 다 얻어서 그거가 어떤 전공 설계 단계와 매칭이 되는가를 분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해봤고, 그래서 요거 이제 그러면 전공 탐색기에는 이러한 것들을 수행을 하는 것이 맞고, 이러한 것을 하고 있는 학생이 그 단계에 놓여 있다. 설계기, 실행기, 정교하기도 마찬가지로 이게 사실 4개의 단계로 나오다 보니까 이제 또 물론 쉬운 이해긴 하지만 1, 2, 3, 4학년에 딱딱 맞겠네? 물론 그렇게 하면 가장 이상적이긴 합니다. 1학년 때 이제 탐색하고 여러 가지로 다 들어보고 이렇게 3학년이 맞으면 제일 좋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생애주기별이라는 표현보다는 정말 그냥 전공 설계 단계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4개의 대학의 사례를 그런 식으로 분석을 했는데, 이제 어떤 대학은 뭐가 더 많고 어떤 대학은 어떤 단계가 적고 이런 식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일단은 크게 비교과 프로그램의 종류를 매칭한 걸 보면, 탐색기에는 이제 이런 진로 검사를 하고 그 전공 박람회, 전공 체험 페어 이런 식으로 해서 학생들에게 많은 것을 소개하고 정보를 투입하는 그런 과정들이 일어나고, 설계기에서는 그래도 상담이나 컨설팅의 개념이 조금 들어가서 일종의 가이드를 해주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실행기에서는 여러분이 그냥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비교과 프로그램, 그게 다 실행기에 속한다고 보시면 돼요. 정말 다양하게 학과별로 아니면은 어떤 센터별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정교하기는 아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예를 들면 취업 진로과 아니면 대학 일자리 센터 이런 데서 하고 있는 것들이 대부분 여기 마지막 단계에 속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방금 처음에 말씀드렸던 4단계와 지금 말씀드렸던 비교과를 매칭을 시키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그 설계기나 정교하기에 좀 취약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행기는 어느 학교나 충분히 운영을 하고 있는데, 탐색도 그렇습니다. 신입생 대상의 제공 프로그램들이 대부분 여기에 속하다 보니까 일단 규모가 크게 진행되는 점이 있고, 근데 이제 설계기는 거의 없는 경우가 많고, 전공설계지원센터라는 것이 등장을 함으로써 조금씩 생겨나는 추세이고요. 정교하기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학 일자리 플러스 센터 같은 것들이 활발하게 뭔가를 하고 있으면 그런 학교는 많은 거고, 그렇지가 않으면 상대적으로 다른 실행기에 매칭되는 프로그램보다는 수가 양적으로 좀 적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탐색기부터 정교하기로 끝나서 졸업을 하면 제일 좋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학년, 3학년, 4학년 때 다시 전공을 바꾼다거나 복수 전공을 재선택한다거나 하는 경우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계속 순환하는 과정으로 다시 설계기로 회귀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깐의 대본을 맞추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특징을 보면 그 단계별로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아마 지금 다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탐색, 설계, 실행 정교화별로 이렇게 좀 수준에 맞는 프로그램을 맞춤형으로 진행을 해야 한다라는 것. 그래서 이 매트릭스의 핵심 특징 중에 하나고, 또 이제 부서 간 협력 체계가 명확화되어야 된다는 건, 이건 실제로 뭐 행정적인 문제들도 수반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각각의 부서들 간의 그런 체계화가 명확화된다는 게 어쩌면 어려울지도 모르겠지만, 전공설계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좀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이런 것들을 맡아서 전체 학생에게 일관되게 서비스를 제공하자라는 것이 좀 내부적으로 합의가 되는 것이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 자료와 도구의 체계적인 제공이 필요한데요. 특히 이제 그 전공설계 로드맵 템플릿이라던가 일수 전략 안내서, 이거는 임의의 제목이긴 합니다만 이런 류의 어떤 자료들을 적시에 제공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다양한 대학 규모, 그러니까 제가 조사한 것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4군데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고, 또 지역별로, 대학 규모별로 환경에 맞춰서 다 다르긴 하지만 기본적인 이 단계별 구성이나 매트릭스를 좀 적용해서 변형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이게 이제 기존에 있었던 진로 발달 이론이라던가 여러 가지 개념을 좀 통합적으로 하여서 전공 설계 과정을 4단계로 좀 체계화했다라는 의의를 찾을 수 있겠다고 이제 제가 주장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실천적으로는 전공 설계 단계별 그런 주요 과업을 2단계에서 이런 학생 이런 식으로 도출을 하였고, 그걸 비교과 프로그램이나 그런 운영 전략이나 이런 실천적인 제안하고 연결했다라는 의의를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강조하고자 반복을 하고 있는데요. 단계별로 이제 통합형 지원체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회성으로 단발성으로 그치지 않고 이걸 했으면 그 다음에 이게 오고, 그러니까 교과목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학생에게 어울리는 것을 추천해 줄 수 있는 형태. 그래서 이게 전공 설계라는 게 사실 전공 선택으로 끝나면 좋은데, 그게 이제 어떤 과정이 있잖아요. 어떤 딱 시점에, 물론 11월 말까지 꼭 해야 돼 라고 자유전공학부 학생들한테 시점을 주긴 하지만, 그런 것들을 그날 돼서 딱 하는 것이 아니라 여정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게 총합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어려운 거더라고요. 실무단으로 가면 교무청, 학생팀, 여러 가지 그런 교내 부서와 여러 가지 센터들이 정기적으로 협의체를 운영하거나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수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현실적으로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공설계지원센터라는 곳이 있다면, 혹은 비슷한 역할을 하는 곳이 있다면, 여기가 이제 독립적으로 좀 조직이 되어서 이러한 체계를 좀 중심적으로 관리를 하고 하는 것들을 이제 필수적인 사항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이게 아까 또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명확한 한계가 있긴 합니다. 4개의 대학으로 이제 제안이 표본된 거, 그다음 제안된 표본이라는 거, 그다음에 학생이나 실무자의 어떤 직접 의견을 반영했다기보다는 데이터를, 나와 있는 자료를 가지고 그냥 분석을 했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4단계가 그 매트릭스가 실질적으로 경험적으로는 아직까지는 적용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 입장에서는 이제 여기 오늘 계신 분들을 통해서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이러한 것을 다양한 맥락에서 좀 앞으로 후속 연구도 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언급드린 한계점에 따라서 효과성을 검증하는 이 매트릭스의 검증을 하거나 이제 종단적으로 학생을 따라가면서 어떻게 실행이 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디지털 기술 접목을 지원할 수 있다면 그런 것들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그래서 학생 전공 설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번 선택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여정이라고 발달 과정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현재 그 대학에서 각각 가지고 있는 비교과 프로그램이 어떻게 보면 좀 점처럼 흩어져 있지 않나. 그래서 이 연구를 통해서 좀 적용을 할 수 있다면 그런 것들을 선으로 이어주는 작업을 한다면 학생들이 자기주도적으로 이제 학업이나 진로를 선택하고 설계할 수 있는데 어떤 실천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